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시민교육 이해하기. 장애 포괄적 세계시민교육. 이번 시간에는 특수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준비와 수업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끝내면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사회교과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성취 기준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 적합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슬입니다. 장애포괄적 세계시민교육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대기실에서 간략하게 선생님 이력을 잠깐 들었는데요. 독특한 이력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모의세 회원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의세가 어떤 활동인가요? 아기새에게 모의를 주는 그 모의세는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고요. 모의세는 모두가 이로운 세계시민교육의 약자입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 모두 모여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모의세는 장애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연구하는 특수교사 모임입니다. 장애학생도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이 온오프라인상에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특수교사가 함께 모여서 연구하는 모임이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나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세계시민교육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매월 선생님들이 모여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에 해당하는 책을 읽고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내용은 셋업 블로그에 게시하여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중 환경교육을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보드게임도 직접 만들었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멸종위기의 동물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생태계 할리갈리,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는 협동카드 놀이인 붕붕카드,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분리수거를 적용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지구를 지켜라. 총 3종의 보드게임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와, 보드게임을 직접 만드셨다고요? 너무 대단한데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전국 장애학생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주간을 운영하였는데요. 참여하는 선생님에게는 인권, 문화 다양성, 환경교육, 불평등, 각 주제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학생에게는 학생 이름이 적힌 세계시민 인증서 및 학급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과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돕기 위한 책 여러 권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와, 모의세 선생님들 정말 부지런하신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이 활동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특수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아까 모의세 이야기를 하다가 특수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특수교육이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과 비슷한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아나운서님처럼 특수교육을 대안교육이나 특목고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은 크게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육과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반면 대안교육은 전통적인 학교 정책이 아닌 학생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교육 형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둘은 전혀 다른 뜻이죠. 네, 이 부분은 미처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면 되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일반 교육과 전혀 다른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 교육에서는 일반 교사와 비장애 학생, 일반 교육과정이 있다면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사와 장애 학생,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은 교육과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생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생은 수업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수교육 교육 과정을 처음 접해봐서요. 아직까지 감이 오지 않는데요. 일반 교육의 교육 과정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인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정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해서 조정한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기본교육과정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위한 특수학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연구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특수교육 교육 과정 속 세계 시민교육.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서 약간 긴장이 되네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특수교육 교육과정 속 세계시민교육을 살펴보기 위해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사회과 내용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메리필드의 7가지 범주를 분석도구로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 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발전 방향을 재현하였습니다. 분석 도구인 메리필드의 7가지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류와 세계를 역동적, 유기적, 상호의존적 체계로 이해하기. 2. 전지구적 쟁점 이해하기. 3. 다양한 문화와 관점 이해하기. 4. 지역적, 전지구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책임감 갖기. 5. 역사적인 차원에서 인류의 상호 연계성 이해하기. 6. 가담문적 이해, 상호작용, 의사소통. 7. 비판적 맥락에서 편견 해소와 도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메리필드 7가지 범주별로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는데요. 여기서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지식과 기능, 태도 등을 기술한 것으로 실질적인 교육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 성취기준 64개 중 35개가 메리필드의 7가지 범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직접 관련 있는 성취기준은 24개, 간접 관련 있는 성취기준은 11개로 나타났습니다.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사회과 내 세계 시민교육 관련 성취기준은 54.6%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지역적, 정지구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책임감 갖기와 관련된 직접 관련 성취 기준이 14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세계시민교육 단원이 수록되어 있어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많은 내용 요소들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 교육을 위한 준비. 특수교육과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을 진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수 적합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과정 재구성이요. 과정을 학생에게 맞게 고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학생과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별하고요. 이를 기준으로 가르칠 내용과 평가 등을 교사가 재구성하는 것인데요.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재구성할 과목의 성취 기준을 분류하여 가르칠 성취 기준을 선별합니다. 두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재구성합니다. 세 번째, 주제별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평가지를 제작합니다. 네,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구성할 과목의 성취 기준을 분류하여 가르칠 성취 기준을 선별해야 합니다. 성취 기준을 분류할 때는 하나의 성취 기준을 지식, 기능, 태도로 나누어 보면 평가할 때 편리합니다. 성취 기준을 분류할 때는 자신이 세계 시민 교육 수업에서 다룰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과목에 따라 하나의 교과나 여러 교과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각 교과의 성취 기준을 모두 분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제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맡은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성취 기준을 선별했다면 이제는 내가 가르칠 주제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주제 중심으로 교과 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는 단원에 해당하는 큰 주제와 각 차시에 해당하는 소주제로 구분하여 구성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취 기준을 더 잘게 나누거나 여러 개의 성취 기준을 합하여 하나의 성취 기준으로 만드는 등 학생의 장애 유형과 수준, 수업 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별 교수학습활동 구성 및 평가지를 제작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후 교수학습활동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이시는 표와 같이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을 보고 주제에 맞는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평가 방안 자료를 참조하거나 세계시민교육 관련 다른 자료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의미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 적합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 처음 듣는 말이 정말 많은데요. 교수 적합화는 어떤 뜻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적 수정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일반 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 환경, 교수 집단, 교수 방법, 교수 내용, 평가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 내용과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는 것이고 교수 적합화는 교수 환경과 방법, 내용 등을 수정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 환경의 수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환경의 수정은 장애 학생이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수정해서 구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 환경의 수정은 크게 물리적 환경의 수정과 사회적 환경의 수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의 수정은 장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실 배치를 바꾸거나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책글 상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환경의 수정은 장애 학생이 자존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수정을 말합니다. 다음은 교수 집단의 수정입니다. 교수 집단의 수정은 대집단 수업이나 소집단 수업 등과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를 수정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대집단 수업은 주로 강의식 수업에 많이 활용되는 형태로 한 교실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집단 수업은 학생을 작은 모둠별로 구성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평행교수, 대항교수,
스테이션 교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1대1 개별 교수도 가능합니다. 교수 내용의 수정은 장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장애 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 내용의 수정은 크게 동일 수준의 교육과정, 중다 수준의 교육과정, 중복 교육과정, 대체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교수 방법의 수정은 장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 활동과 전략, 교수 자료를 장애 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 방법의 수정은 크게 교수 활동의 수정, 교수 전략의 수정, 교수 매체의 수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의 수정입니다. 평가 방법의 수정은 장애 학생이 수업 참여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화된 평가로 수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방법의 수정은 크게 평가 환경의 수정, 평가 제시 방법의 수정, 평가 응답의 수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수업 사례. 지금부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깨끗한 물과 위생, 주제로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장애학생 세계시민교육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르칠 성취 기준을 특수교육 교육과정 각 교과에서 성취 기준을 선별한 후 주제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재구성합니다. 여기에서는 1차 시 물은 생명이에요와 관련한 성취 기준 재구성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별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합니다. 본 수업은 물의 소중함을 알고 물을 아끼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차 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시별 소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 물은 생명이에요. 2차 시 물이 많은 나라, 물이 없는 나라. 3차 시 더러운 물을 먹으면. 4차 시 물을 아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각 차시별 평가에 필요한 평가지를 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차시별 강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요? 따라서 1차 시 물은 생명이에요 수업에서는 물의 소중함에 대해 알고 목이 마른 사항을 직접 체험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입에서는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 영상을 통해 물이 부족한 사람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활동 1에서는 몸의 구성 성분을 도식화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림의 몸속 구성 성분의 비율에 따라 색칠한 후 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등의 구성 성분을 해당하는 곳에 붙여 시각화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우리 몸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2에서는 WHO 물 하루 권장 섭취량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WHO 물 하루 권장 섭취량은 인당 1.6리터라고 합니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큰 수주를 준비해 학급 인원수만큼 물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모여진 물의 양을 보며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3에서는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을 체험해 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목마른 오후 체험하기는 운동 후 갈증 상황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참아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갈증 상황에서 생기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직접 느끼며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리 활동에서는 물을 못 마시는 동안 힘들었던 것을 서로에게 발표하고 식수가 부족한 나라에 대한 나의 감정을 평가지를 통해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2차 시 물이 많은 나라, 물이 없는 나라 수업에서는 물이 많은 나라와 부족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물 깃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입에서는 이전차 시에 찍은 목마른 오후 체험 수업 영상을 함께 보며 물을 마시지 못할 때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활동 1에서는 소금물 등을 마시며 식수로 먹을 수 없는 물을 경험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식수로 먹을 수 없는 물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2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의 비율 종이고리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색종이로 100개의 고리를 만든 후 세계 지도 그림에 고리를 붙여 해수와 식수 분포를 시각화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우리가 사는 지구는 먹지 못하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보다 훨씬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3에서는 아프리카에서 6시간을 걸어 물을 깃는 과정을 간접 체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물을 깃는 과정에 간접 체험을 하기 위해 큰 빗물통을 양손에 들고 교실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화장실로 가서 물을 여러 번 떠오게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6시간을 걸어 물을 길어오는 아이들의 심정과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리 활동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을 구분해보고 물 깃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3차 시 들어온 물을 먹으면 수업에서는 들어온 물을 마실 때 생길 수 있는 병을 알아보고 들어온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간이 정수기를 만드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입에서는 식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활동 1에서는 빗물병에 진흙이나 모래 등을 담아 다양한 색의 오염된 물병을 만든 후 말라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식수오염원 라벨을 만들어 붙인 후 1,000원에 판매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판매된 수익금은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아파하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상황을 알고 기부에 참여하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활동 2에서는 오염된 물 때문에 퍼지는 수인성 전염병의 종류와 증상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3에서는 간이 정수기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갈, 모래, 활성탄, 투명컵, 뚜껑, 거즈, 탈지면, 종이컵, 숟가락, 스카치 테이프, 메텔렌 블루를 활용해 간이 정수기를 만든 후 물을 정화시켜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간단한 재료로도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정수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리 활동에서는 간이 정수기가 필요한 곳에 대해 발표하고 라이프 스트로우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4차 시 물을 아껴야 해요. 수업은 마지막 마무리 수업 단계로 실생활 속에서 물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입에서는 3개의 이색 물 절약 영상을 시청하며 다양한 방법의 물 절약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활동 1에서는 물 절약과 관련된 사인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린카드 2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사인을 보고 무슨 뜻인지 말해보면서 물 절약을 위한 방법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글을 읽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도 물 절약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활동 2에서는 생활솜 물 절약 실천 목록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장애 학생은 그림 아래의 문장을 직접 써서 실천 목록을 만들고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 학생은 그림 카드를 붙여 실천 목록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잘 지키지 못했던 물 절약 행동을 깨닫고 실천 목록을 만들어 실천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 3에서는 아프리카에 라이프 스트로우를 기부하기 위해 생수병 저금통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수병 저금통은 여러 개 만든 후 다른 반에 하나씩 나누어 주며 캠페인 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세계적 관점에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 친구들을 돕는 실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 활동에서는 물을 아껴 쓰는 방법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이런 재구성이 있다면 장애 학생도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세계 속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애 학생들도 세계 시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장애인 인권과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주변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며 실천해야만 세상이 지속 가능하게 변화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평화로운 미래가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로 인해 아주 작게나마 변화가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장애 학생에게는 어려운 내용이니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또는 가르쳐도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 적합화를 통해 장애 학생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시한다면 장애 학생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안에 세계시민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애 학생은 사회적 약자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